지금도 오를 여지가 좀 남은 곳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를 여지다. 경기도는 계속 오릅니다. 경기도 인천은. 왜냐면 상위 10%? 네, 경기도는 8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간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혹시 서울 지역을 좀 대체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내가 살만한 곳을 좀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준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 성남, 하남, 고양, 과천 정도로 이제 준서울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싸졌고, 이제는 뭐 GTX에 막 열광하시잖아요. 너무 네. 핫하더라고요. GTX 이제 네. 개통이 되는 지역들은 네. 너무 핫해가지고 거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군보다는 나중에 앞으로는 교통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지는데 학령 인구가 없다 보니까 둘 다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멀리 있어도 교통이 빠르면은 쉽게 출퇴근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확장된 준서울 지역이죠. 교통이 이제 준서울 지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여기 30분 만에 못 갔는데 이제 가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장된 준서울 지역으로는 남쪽으로는 동탄, 서쪽으로는 송도, 동쪽으로 남양주, 북쪽은 의정부인데, 이게 최근에 기사에 한번 나왔는데 이게 30분 정도 갈 수 있대요. 뭐 개통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의정부의 분양권 거래가가 34평이 최근에 10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장되고 있다. 준서울 지역들이 이런 부분 트렌드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GTX도 조금씩 더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바람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좀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 준서울 지역도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안산의 사례가 보여주죠. GTX-C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안 되는 걸로 다시 뭐 또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되게 불확실한 거예요. 철도를 이렇게 선을 많이 그리시는데 선을 그리시면 안 돼요. 본인 의지대로 그리고는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리는 줄 그게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국가 SOC 투자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초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투자에 오히려 혹은 실거주할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너무 막 꿈의 나래를 펼치시는 것은 좀 앞으로도 더욱더 경계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 이제 경기도 지역까지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 경기도 중에서도 네. 좀 몇몇 지역들은 좀 덜 오른 지역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도 중에서 지금도 오를 여지가 좀 남은 곳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를 여지다. 경기도는 계속 오릅니다. 경기도 인천은. 왜냐면 이 경기도 인천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갭을 봐야 돼요. 서울과의 갭인데, 사람들이 그 일반 대중들의 시선을 봐야 돼요. 대중들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에요. 절대 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떨어졌죠. 15억, 정보가 정했잖아요. 9억, 12억, 15. 그게 절대 가격이 있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냥 비교할 뿐이거든요. 여기가 어느 정도다. 그 갭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럼 서울과 경기도의 갭이 2015년에는 한 70%까지 이렇게 서울이 그때는 뜨뜻미지근할 때였으니까 3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쫙 벌어지면서 2019년에 절반까지 벌어졌었어요. 50%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갭을 맞춰야겠죠. 사람들이 여기면 저기더라,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경기도가 부동산 114 시세를 20% 오르는 거예요. 갭을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가 20%? 네. 부동산 114 시세로 KB는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거에 그런 서울의 70% 수준은 가진 않았죠. 지금 현재 60% 수준인데, 그래서 이 갭을 당연히 맞추려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왜냐면 서울이 갑자기 폭락하면 70% 딱 될 텐데 서울이 뭐 적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년까지는 뭐 갭이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른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KB에서 20%가 만약 올랐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가 오르는 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114 시세 기준으로 경기도가 20% 올랐다는 거고, 네, 부동산 114 기준으로. KB는 한 13%인데 13%? 이건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매매 시세예요. 네. 주택 시세가 아닙니다. 그럼 아파트가 그 정도 13% 정도가 올랐다면 아파트 실제로 한 3억짜리가 그럼 13%가 오른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비율을 그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혹시 있을까요? 이 퍼센트는 어떻게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아파트를,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조사할 수 없고, KB나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 114 시세가 있어요. 그네들은 각자의 표본들이 있어요. 딱 지켜놓은 표본. 표본. 그 표본을 가지고 어느 특정 시점을 딱 쪼개요. 예를 들면 2005년에 이 표본의 시세를 딱 100이라고 세팅을 하고, 이 지수를 가지고
102, 103, 104 해가지고 퍼센트를 하면 100에서 105가 됐다. 그럼 5% 오른 거다. 표본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표본들의 평균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왜냐면 과거에는 강남이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저가주택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를 일일이 다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차는 옳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느낌이 딱 오죠. 뭐 물가가 뭐 2, 3%인데 상반기에 13%가 올라? 이건 말도 안 되게 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예, 네. 예. 13%면 정말 많이 오른 거다. 그렇죠. 네. 뭐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숫자. 제가 이전에 네. 그 일산 쪽의 KB 시세를 보는데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거의 직각으로 오르고 있는 네. 걸 봤는데 네. 그런 시세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건 보지 못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오르는 게 네. 지난 시장에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원인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갭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좀 늦게 오른 만큼 지금도 상승세로 가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인천 지역은 좀 어떨까요? 인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파도타기예요. 비싸지면 중상위 도시에 좋은 데로 가려고 하시는데 경기도 집값이 아까 마지막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경기도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역대 사상 최대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간 인구가 6만 5천 명인데 이게 5년 만에 최대치예요. 아, 그래서 그 가격 파도타기라고 보는 거고, 근데 올 상반기에도 올랐거든요. KB 지세로 경기도가 10% 이상 올랐어요. 아까 10%면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상반기에만 네.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럼 무슨 의미냐면 또 경기도가 올랐는데 인천을 많이 갔어요. 근데 상반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또 인천으로 또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차상급지로의 파도타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인천 중상급지로 가는 부분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인천 자체의 거래도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인천도 무난하게 상승한다. 그 인천이 혹시 키 맞추기라는 지역이 있을까요? 인천은 지금 뭐 키 맞추기 전반적으로 인천은 되게 늦게 지금 이제 막 네, 맞아요. 부흥되는 지역인데 키 맞추기 전반적으로 다 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데 일단은 거래를 좀 네.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네. 상위 10% 실거래가를 쫙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입소문에 어디가 좋다. 서울은 상반기 실거래가를 제가 뜯어보니까 25평에서 40평까지 딱 실거래를 분석을 해보면 서울의 상위 10%를 줄 세웠을 때 18억이에요. 아, 상위 10%가요? 네, 경기도는 8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간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닉바잉이 아니라 패닉바잉은 아마 이 정도 했을 때 패닉바잉이었고 이래 되는 체념 바이밍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도 인천은 8억과 6억이에요. 근데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사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이나 이렇게 한 2억은 되게 큰 거고 LTV 지금 6억은 60%까지 되거든요. 투기가열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유인이 되는 전반적인 개입,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격 그런 흐름들이 계속 유인이 될 거다.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울이랑 네. 경기도가 가격 차이가 나고 경기도와 인천이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메우기가 들어가는 거네요. 다만 그냥 막 비싸니까 도망가야지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엄청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올라간 만큼 더 입지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냥 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신중하게 매수사에는 갈 거다. 그럼 지금까지 수도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혹시 지방에서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지역이 유망하다 하는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를 때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조업이 기반이 산업도시예요. 예를 들어 뭐 거제 뭐 이런 데들이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수출 경기가 좋으면 주식은 좋고 근데 서울 부동산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수출 경기는 지방이랑 오히려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업,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수출이 좋잖아요. 뭐 그래서 조선업이 좋기 때문에 거제하고 창원, 진해구 이런 데들이 조선업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오를 거고 바이오는 이제 송도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말고 청주 오창에 있어요. 오창이요? 오창 산업단지의 셀트리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하시는 네. 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자동차 석유화학은 뭐 울산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이요? 네, 새만금이 올해 착공 3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국가에 세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30년 동안이요? 그럼 네. 그걸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이제 하겠죠. 계속 그걸 하고 싶겠죠. 계속 하시는 분들도 국가의 그것인데 그래서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군산 같은 경우나 뭐 전주가 새만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차분히 완성될 것 같다. 정말 좀 지방의 제조업이 활발하면 활발해질수록 그쪽 부동산도 같이 네. 활발해질 수가 있겠네요. 거의 동일하게 가신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곧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곧 시작이 돼요. 네. 그때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3기 신도시 지역이 있을까요? 3기 신도시는 되기까지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2년 거주니까, 네. 최대 2년 거주니까 이사 계획은 짜셔야 돼요. 만약 거기 가고 싶으면 2년 했는데 2년 거주 안 하면 끝이지 안 않습니까?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 청약 그냥 해놓고 잊으시면 돼요. 아, 했구나. 이거는 그냥 보험처럼 보험이구나. 아, 이건 네, 했고. 놔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인기 있는데 굳이 따져보면 뭐 다 좋은 데인데 제 검색량을 한번 봐봤어요. 이게 이제 검색량을 보면은 어느 도시가 딱 뜨잖아요. 네. 어디 3기 신도시입니다. 보도 나면은 검색량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폭발할 때가 바로 고양 창릉. 아. 여기가 19년 5월 당시 이게 보도가 됐는데 그 한 달에만 100만 건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셨어요. 100만 건이요?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고양 창릉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게 하남 교산인데 거기보다 많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이 제일 많아요. 그 사이즈가 제일 커요. 네, 그러면 세대수가. 남양주 왕숙보다도 검색량이 많았던 거예요. 고양 창릉이. 세수가 오히려 남양주가 많지만. 그러면 이제 고양 창릉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고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보면, 이 고양 창릉이라는 데는 삼송이랑 원흥이랑 일산, 구도심 이렇게 쌓여 있어요. 신도시에 처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신도시 처음 들어가면 되게 추워요. 아마 없고 버스 타기도 어렵고. 아직 인프라가 다 구축이 안 돼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릉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프라 보릿고개를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창릉 얘기 조금 더 하면 이제 고양선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청에서 창릉을 지나가지고 이제 세전력. 근데 이게 세전역에서 그 서울의 경전철이 이제 서부선이 있거든요. 서부선이 경전철인데 이거를 환승 안 하고 직결한다고 처음 했었어요. 환승 되게 중요하죠. 환승을 안 하고 직결한다는 것은. 근데 올해 서울시에서 나는 직결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다 경기도와 연접되는 데는 직결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돼. 이게 또 알력 다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승하는 거랑 직결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크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노선들의 이슈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럼 용훈님 혹시 네. 그 데이터는 어디서 좀 보실 수가 있나요?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네. 걸 어디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보는 게 초록창에 네이버 얘기 되나요? 네, 해도 되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량을 보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네이버를 쓰기 때문에 검색량 추이는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절대적인 수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100이라고 놓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보진 않고 정말 모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유료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그 쓰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그러니까 이 정보는 사실은 네. 저밖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러면. 네. 지하철이 교통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지하철을 가지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하철역에서 폭발력이 큰 거는 저는 이제 없다가 생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끝자리. 저는 이제 교통 황무지의 개간 법칙이라고 하는데, 교통 황무지였다가 이제 개간이 되는 부분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신구로선이라든지 최근에 뭐 분당선 연장, 이게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했는데 이제 뭐 바로 반응이 나타났죠. 뭐 이것들은 지나간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보실 게, 그래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서 나왔는데, 이게 눈여겨볼 거는 환승센터예요, 앞으로.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뭐 GTX, 신안산선, BTX, 뭐 엄청 많잖아요. BRT인가 뭐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나냐면, 다 깔 수는 없어요, 철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들이 있는 역할이 앞으로 국가에서 할 일이고, 효율을 위해서는 환승센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엄청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보세요. 노선이 엄청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 김포공항만 하더라도 노선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삼성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네, 그래서 환승센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제가 또 환승센터에 대해서 검색량을 봤어요. 어디 환승센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면, 첫째는 이제 뭐 초지역 환승센터, 여기가 검색량이 높았어요. 왜냐면 초지역이라면 안산 쪽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산 단원구에 초지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4호선이 있고요, 서해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KTX가 개통 예정이거든요. 2025년 정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별로 없었던 곳에 생기는 네. 부분들. 그럼 초지역에 지금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대기 중이에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을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주대 삼거리역의 환승센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대 삼거리역은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인덕원 동탄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심을 끄냐면 그럼 그 주변에 영통 1 재개발이랑 영통 2 재건축,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수원 영통이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진행 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상의 콜라보가 뭐냐면 지하철 개통 계획이랑 재개발 재건축 계획에 맞물리면 되게 좋아요. 좋은 아파트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을 수 있고, 왜냐면 철도 깔린다고 한 5년 10년 걸리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도 5년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맞물릴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입주해서 들어갈 때 개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 여기에 다부줄근해. 근데 철도가 깔린대. 그럼 찾아보셔야 돼요. 딱 그 각도기 재고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데 없나?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입주하셨을 때 지하철을 타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딱 내가 그 동네에 갔는데 아직 동네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는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혹시나 그런 지역에서라도 내가 여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신이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썰들이 많아요. 뭐 한다. 요즘에 또 카페도 많은데 맞아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네, 이거를 확인하면 결국에는 예를 들면 제가 수원시 산다고 하면, 수원시 사진 않지만 수원시 산다고 하면 시청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관보에. 특히 보셔야 되는 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에요. 10년 정도를 내놔요. 앞으로 여기에 개발할 거다.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서울 시민이면 어디 봐야 돼? 서울시에서 지금 뭐가 건축 심의가 됐다더라. 가서 확인해 봐야죠. 도시환경 기본계획 딱 보고 그쵸. 실제로 진행하는 건지. 근데 이거 봐야 되는 거기에 거예요. 실제로 어디가 개발 지금 예비 지역들이 나와요. 친절하게 지도랑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건 그래도 거의 다 하는 건가요? 100% 하는 건가요? 100%는 할 수는 없고요. 뭐 다 겪어봤잖아요. 할 수는 없고 거기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근데 그 안에서 머리가 알고 계시다가 뭐 움직임이 있으면 뭐 붙잖아요.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붙고. 그런데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하철역이 새로 신설되는 곳 아니면 네. 좀 많은 지하철들이 모이는 곳, 여기를 좀 관심 깊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열차긴 한데 GTX 중에서도, GTX 환승 노선 중에서도 좀 괜찮은 곳이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GTX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량을 보면 GTX B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교통 황무지 개간 법칙이라고 해서 끝과 끝을, 그러니까 서울에 그동안에 어려웠던 곳이 바로 성도하고 남양주는, 서울도 좀 어려웠거든요. 그쵸. 뭐 남양주 사신 분은 잠실 가시려고 맨날 아침에 버스 타시고, 성도는 아예 불가능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니까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통 황무지 개간 법칙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하철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안산이 취소가 되면서 어디가 올랐냐면 군포가 올랐어요. 군포가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군포에는 금정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거점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TX도 계속 이제 너무 이슈가 되니까 어디 한다더라. 아이고 아니구나. 한다더라. 아니면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에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거점역을 봐야 되는데, 이 거점역은 이 GTX 중에서 환승센터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그쪽이 이제 거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면 별내역과 의정부역 그리고 금정역, 수원역에 GTX 플러스 환승센터가 구축될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환승센터로 하니까 거기에다 힘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는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수도권 매각 지역이니까. 수도권 내야 뭐 싫어하잖아요. 막 GTX 한다니까 막 음마아파트. 강남 사람들은 지하철 뚫는 거 싫어해요. 네? 그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봐야죠, 외곽 지역. 외곽 지역 중에서 네, 그렇죠. 이제 거점역이 되는 부분들 네. 신경 써야 되겠네요.